당신은 굶주림에 미쳐 악마와 거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목숨값은 고작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제 목을 벤 원수를 아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지금 촛불을 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승의 문을 여십시오. 제1부 굶주린 그림자와 서늘한 환대 어둠이다. 눈을 떠도 감아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칠흑 지하이 뿐이다. 차라리 이 어둠이 편안하구나.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지독한 허기 휴지를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나는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어 피 묻은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끄집어내려 한다. 내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일개무변무관이었다. 숙종대왕의 치세, 조정에는 피바람이 멈출 날이 없었다. 기사왕국 지시환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서인에 속해 있던 나 또한 그 흙탕물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관직을 잃고 녹봉이 끊긴 지 수년 내 집안 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의 굴과 다를 바 없었다. 아범, 쌀독에 거미줄이 친 지 오래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있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린 자식놈은 울 힘조차 없어 퀭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나를 찔렀다. 가장의 자존심 따위는 굶주림 앞에서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나는 결국 그날 밤 갓 하나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새우산하기 짝이 없는 밤이었다. 내 발길이 향한 곳은 이웃 마을에 사는 판서신 대감의 댁이었다. 그 역시 이번 사화로 벼슬을 잃고 낙향한 처지였으나 썩어도 준치라 하지 않던가. 그의 곳간에는 쥐가 먹다 남은 쌀이라도 있을 것이라 믿었다. 대감의 집 앞 소슬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했다. 계십니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하인이 아닌 신대감이 직접 나와 나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입계는 기묘할 정도로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누구인가? 자네가 아닌가? 어서 들어오게. 그의 환대는 과분했다. 따뜻한 방으로 나를 이끌더니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을 내어왔다. 나는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그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뜨거운 국물이 내 얼어붙은 내장을 녹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밥알 하나하나가 내 목을 조여올 덫이었다는 것을. 대감은 묵묵히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연민이라기보다는 마치 도축을 앞둔 짐승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깊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 꼴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먼. 앞으로 쌀이 떨어지거든 언제든 오게. 내 자네 식구들 굶기지는 않겠네. 나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감읍했다. 그의 목소리가 구세주의 음성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대감의 방 안에서 나던 향 냄새는 사향, 시향이 아니라 비비린내를 감추기 위한 짙은 향이었음을 그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는 불렀으나 등 뒤가 묘하게 서늘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것이 내 운명의 그림자였을까? 나는 두둑해진 쌀자루를 메고 내 무덤이 될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대감의 호의는 계속되었고 나는 의심 없이 그의 댁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감을 뵙고 물러나오던 길, 나는 사랑차의 담벼락 밑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마치 벽에 붙은 지네처럼 스르륵 담을 넘고 있었다. 웬 놈이냐? 내 호통 소리에 그 자는 흠칫 놀라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사라져버렸다. 그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소란을 듣고 대감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인가? 수상한 자가 댁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쫓으려 했으나 놓쳤습니다. 나의 말에 대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니, 흔들린 것이 아니라 기묘하게 번뜩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방으로 들게.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그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대감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비추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입을 벌린 악귀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 2부, 핏빛 장기판과 청음에 덧방하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대감의 얼굴 위로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아까 자네가 본 자는 남인 날렌 들이보낸 첩자일세.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덤덤하여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마치 파리 한 마리를 놓쳤다고 말하는 듯 했다.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금류에 그것처럼 탐욕스럽고도 날카로웠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척을 읽어내다니. 과연 썩어도 준치라더니 자네의 무골우구 은 녹슬지 않았구먼. 칭찬이었으나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나를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로 가늠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대감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방 한구석에 놓인 장기판을 끌어왔다. 밤이 길고 적적하니 나와 장기나 한판 두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탁, 탁. 장기아리판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대감이 불쑥 말을 꺼냈다. 그냥 두면 재미가 없지.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 내기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소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비루한 몸뚱이뿐입니다. 손사래를 치는 나를 보며 대감은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내가 지면 자네에게 청음첸진을 주겠네. 허나 자네가 진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뜸을 들였다. 촛불이 순간적으로 화르륵 타오르며 대감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청금, 굶어 죽어가던 내 처자식을 살리고도 남을, 아니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이라는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대감은 이미 술을 두고 있었다. 장기는 치열했다. 나는 일부러 져주려 했으나 대감은 교묘하게 내 술을 받아치며 나를 승리로 몰아갔다. 마치 내가 이기도록 강요받는 느낌이었다. 결국 내 차체가 대감의 궁공을 잡았다. 이런 내가 졌구먼. 대감은 패배를 시인하면서도 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밖을 향해
하인들을 불렀다. 여봐라, 곡간을 열어라. 이 사람에게 약속한 재물을 내어주어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 집 마당에는 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수레를 끌고 들이닥쳤다.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내 허름한 집 마당에 산처럼 쌓였다. 아내는 꿈을 꾸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쌀밥 냄새에 취해 춤을 추었다. 그 풍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홀로 전율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다. 이것은 목숨값이다. 청금을 받은 이상 나는 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밤 약속한 시각이 되자 나는 홀린 듯 다시 대감의 집으로 향했다. 어제와 달리 대감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다. 어제 진 것이 분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오늘이야말로 서욕을 해야겠어. 어서 앉게. 다시 장기판이 펼쳐졌다. 이번에는 대감의 기세가 맹렬했다. 나 또한 어제 받은 은혜, 아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술을 두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이기려고 할수록 대감은 미소를 지었고 판세는 점점 대감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결국 나의 포바우가 대감의 길을 막아서며 외통수를 불렀다. 소인이 또 이겼습니다.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감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장기판을 거칠게 밀어내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자네가 이리도 듬직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구먼.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묵직한 갑주, 자초와 투구였다.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이보게, 오늘 밤 자네가 나를 위해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네. 대감은 그 갑주를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낸 둔탁한 소리가 내 심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다. 죽음으로 향하는 수의 쇼이였다. 제3부 꼭두각시의 갑주와 기만하는 달빛, 이걸 입으라 하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갑주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소의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오래된 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전장에서 장수들이나 입을 법한 화려한 두정갑, 대갈못을 박은 갑옷이었다. 평생 무변 말석에 있었던 내가 감히 입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귀한 물건이었다. 신대감은 촛불을 등지고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으나 목소리만은 지독할 정도로 침착했다. 주상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셨네. 나를 다시 부르시겠다는 밀서가 도착했어. 경하드리옵니다 대감. 하오나 이 갑주는 허나 조정의 간신배들이 내가 살아서 입궐하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 길목마다 자객이 깔려 있을 게야. 대감은 천천히 내게 다가와 마치 자식에게 옷을 입히듯 내 어깨에 투구를 씌워주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가웠다. 투구가 머리를 짓누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자네가 내 그림자가 되어주게. 내가 무사히 입궐할 때까지만. 자네가 신대감이 되는 걸세.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내 집 마당에는 그가 보낸 청음과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내 목숨을 미리 사들인 화대화다이였던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투구의 끈을 조였다. 죽음의 수의 쇼이를 입는 기분이었다. 그리 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자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말 두 필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 필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덩치가 산만한 준마였고
다른 한 필은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조랑말이었다. 대감은 주저없이 낡은 병졸의 옷을 걸치고 조랑말에 올라탔다. 나는 자네의 호위 병졸 행세를 할 테니 자네는 이 준말을 타고 앞장서게. 대감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화려한 갑주를 입고 붉은 털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쓴 채 준매에 올랐다. 누가 봐도 위풍당당한 판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인들이 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칼날처럼 밀려 들어왔다. 가세. 새벽 달기 울기 전에 관상감 고개를 넘어야 하네. 우리는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었다. 다그닥 다그닥.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뒤따라오며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한 식경쯤 달렸을까.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상일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우거진 숲은 검은 아가리를 벌린 채 우리를 삼킬 듯 굽어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감의 말발굽 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으나 두꺼운 투구 때문에 고개를 돌리기조차 쉽지 않았다. 식은땀이 갑옷 안으로 흘러내려 등골을 적셨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대감은 정말 나를 미끼로 던져주고 자신만 살려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무예를 믿고 등을 맡긴 것일까? 혼란스러운 상념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어느새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 리밍, 이 밝아오자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상감 고개 마루가 눈앞에 보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고갯길은 저승으로 가는 입구처럼 몽환적이고도 스산했다. 그때였다. 나는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앞서가는 나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에서 소의 냄새가 났다. 살기 샤치였다. 숲을 사이로 번뜩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급히 곱비를 당기며 뒤를 돌아보려 했다. 그리고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내 뒤를 따르던 신대감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말곶비를 바짝 당겨 나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었다. 비쩍 마른 말 위에서 병졸의 옷을 입은 그는 투구 아래로 입꼬리를 비틀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며칠 전 내게 따뜻한 밥을 먹일 때 지었던 그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다. 장기판에서 나를 이기게 두고 청음을 내어줄 때의 그 호탕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터에 재물을 몰아넣은 사냥꾼의 잔혹한 희열이었다. 대감, 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이었다. 고요했던 숲의 정막을 깨고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피웅 제4부 꽂히는 살샤 과 남겨진 원한 둔탁하고 습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동시에 가슴 한복판에서 불덩이를 삼킨 듯한 자결통, 자초, 레통 이 퍼져나갔다. 나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숨을 들이키려 했으나 입에서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거품만이 터져나왔다. 내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무거운 짐짝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흙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뼈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게 생생하게 울렸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가 다시 붉게 물들었다. 이놈이 신대감이다. 숨통을 끊어라. 수풀 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객들이 악귀처럼 튀어나왔다. 그들의 외침과 함께 하늘을 뒤덮은 화살비가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피웅, 퍽, 퍽, 퍽. 화살이 갑주를 뚫고 살을 파고들고 뼈에 박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내 몸은 순식간에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렸다. 고통은 찰나였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통은 사라지고
지독한 한기, 한치, 많이 전신을 감싸 안았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청각만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했다. 자객들이 내 시신을 확인하러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 발굽 소리. 나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병졸의 옷을 입은 신 대감이 보였다. 그는 멈춰 서서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 슬퍼하는 얼굴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안도하고 있었다. 쯧, 아까운 장기말이 하나 부러졌구나. 바람결에 실려온 그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인의 첩자라던 그 그림자도, 갑자기 마음을 돌렸다던 주상의 밀서도, 청음을 내어주며 베풀었던 그 모든 호의도 전부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세우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내가 입은 이 화려한 갑주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자객들의 화살을 유도하는 표적지 비어데츠였다. 대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목구멍에서 원망의 소리가 치밀어 올랐으나 밖으로 나온 것은 검붉은 핏덩이뿐이었다. 신대감은 말머리를 돌렸다. 나를 밟고 넘어간 그는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나의 죽음을 확인한 자객들 또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썰물처럼 사라져 버렸다. 정막이 찾아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고갯길에 남은 것은 화살투성이가 된 나의 처참한 시신뿐이었다. 점점 몸이 식어갔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감각이 끊어지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잦아들었다. 내 처자식은, 내 아이들은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느새 나는 내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흙바닥에 널브러진 내 육신. 눈을 부릅뜨고 죽은 그 참혹한 얼굴. 나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청음에 팔려간 내 목숨, 기만당한 내 영혼은 구천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다. 억울함이 뭉쳐 한 시인이 되고 그 하는 검은 연기가 되어 내 영혼을 휘감았다. 나는 허공에 떠서 신대감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가 내게 준 청음은 내 저승길 노잣돈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잡으러 갈 족쇄가 될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피냄새 섞인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가 대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 또한 그 바람을 타고 갈 것이다. 제5부 산자의 거래, 죽은 자의 침묵, 신대감은 살아남았다. 나의 찢겨진 시신을 늑대의 밥으로 던져주고 도망친 그는 그 길로 무사히 입궐하여 주상 전하의 병부 비잉풀을 손에 넣었다. 서인들의 세상이 다시 도래했고 피바람 속에 정권은 바뀌었다. 그는 승리자가 되어 화려한 금의환향, 진이환상을 했다. 나는 구천을 떠돌다 다시 이승의 끈을 잡고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대감은 내 장례를 국장, 고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내 아내는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다. 대감 마님, 죽은 남편을 이리도 챙겨주시니 그 은혜 백골남만기옵니다. 나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오는 아내의 모습. 그 광경을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 심정은 차라리 지옥불에 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비참했다. 소리쳐 진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죽은 자의 목소리는 산자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저 음산한 바람소리가 되어 처마 끝 풍경을 울릴 뿐이었다.
대감은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나 같은 웡이가 해코지할까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 집 곳간에는 쌀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헐벗었던 내 자식들은 비단 옷을 입고 윤기 흐르는 얼굴로 자라났다. 내 목숨과 맞바꾼 풍요였다. 세월이 흘러 내 아들은 장성하여 아비의 뒤를 이어 무관이 되었다. 그 또한 신대감의 청어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다. 어느 날 밤 대감의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아들과 신대감의 모습을 보았다. 자네 부친은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었네. 내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했지. 대감은 뻔뻔하게도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내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잔을 올렸다. 아버님의 유지, 예치를 받들어 대감 마님을 친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제 아비를 죽인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허나 나는 당장이라도 저 방으로 뛰어들어가 대감의 목을 조를 수가 없었다. 내 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순간 내 처자식이 누리는 이 모든 안락함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대감의 침소 머리맡에 섰다. 잠든 그의 얼굴은 늙고 추해져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곤두박질치며 촛불이 파르르 떨렸다.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번쩍 떴다. 그는 허공을 응시했다. 정확히 내가 서 있는 곳이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왔는가?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곁에 있음을.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보았겠지? 자네 아들이 입신양명 이어 입신양밍 한 것을. 나는 약속을 지켰네. 자네가 진 빚 내 청음으로 갚았고 자네 가족을 살렸어. 그러니 우리 거래는 끝난 걸세. 거래. 그렇다. 이것은 애초에 충심도 의리도 아니었다. 그저 목숨을 담보로 한 장사였을 뿐이다. 나는 배고픔에 지쳐 내 목숨을 그에게 팔았고 그는 그 대가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이다. 그 잔혹한 등각요한 댕지아 적관 앞에 나의 원하는 갈 길을 잃고 말았다. 나는 스르르 뒤로 물러났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복수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였다. 지금도 나는 신대감의 집, 그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이 조상의 음덕으로 잘 된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집의 기둥 하나, 기와 한 장마다 나의 피와 살이 섞여 있음을. 그리고 밤마다 처마 밑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한 무변의 통곡임을. 신대감, 부디 오래오래 사시오. 당신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끝나는 날,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마중 나갈 저승사자는 바로 나일 테니 그때는 장기판이 아니라 지옥에 끓는 가마솥 앞에서 다시 한번 겨루어 봅시다. 내 기필코 당신의 그 외통수를 받아쳐 줄 테니 말입니다. 어둠이 짙어온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그림자 뒤에 서 있다. 영원히. 들리십니까? 지금 당신의 창문 밖에서 들리는 저 바람소리.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제 통곡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신대감은 아직 살아있고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두드릴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당신 뒤에 서 있겠습니다.